셋. 크시야, 협조 좀 해줄래? 그래, 좋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치. 오늘의 수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봐. 수술 토크 시작해볼까? 그래. 오늘 프리게임은 먼키씨 웨스트코스트 IPA. 최근 들어가지고 먼키씨가 웨스트코스트 IPA를 많이 만들어서 보일 때마다 종종 사 마시고 있는데 그냥 평타보다 조금 더 잘 만드는 또 한마디 해야지. 어제 맛있다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맛있다고 극찬해놓고서 무슨. 안 흘렸어. 와, 안 흘렸어. 전통적인 OG 웨스트코스트 IPA도 아니고 이게 신세계 웨스트코스트 IPA도 아니고 먼키씨가 만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벨지안 쪽 프루티하면서 이제 약간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둥글둥글하게 잘 만든 웨스트코스트 IPA 같아. 맛있어? 으쌰, 아니야. 아닌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쿠시가 아니라 클리어 크레이크 증류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 오레건주에 있는 증류소이긴 한데 저희가 여기 갔다 오기도 했고 맛있게 마시고 있기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이 클리어 크레이크라는 데가 위스키보다 브랜디가 더 유명하다며. 일단 브랜디를 얘기해야 될까 이 위스키를 얘기해야 될까 그게 약간 혼동이 되는 거야. 그게 재밌는 게 이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브랜디랑 위스키를 동시에 증류를 하는 곳이 정말로 없는 데다가 여기는 그거를 떠나가지고 정말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거든. 그 보드카를 만들면서도 보드카를 대부분은 곡물로 만들지 포도로 만드는 곳은 없단 말이야. 맞아. 그 정도로 이렇게 원재료랑 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오레곤 뭐 너가 좋아하는 와인처럼 이제 털와를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과일들을 다 수확해 와서 만든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자기네들이 무조건 피트도 오레곤에서 나오는 이제 패시픽 노스웨스트에 털와를 담아야 된다 해서 피트를 거기서 갖고 오는 식으로 그런 컨셉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일라 쪽에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만난 사람은 주인분은 아니지만 마스터 디스틸러잖아. 거기서 10년 이상 일했지. 그렇지. 17년인가 18년 일하셨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금 주인이 2014년도에 증류소를 이제 팔았어. 근데 이 주인분이 2014년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까지의 스토리가 돈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는 정말로 맛있는 걸 만들고 싶다는 그 영혼을 갈아가지고 만든 증류액들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디스틸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수는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창의적인 스타일의 그 증류를 아직까지도 정말로 다 하고 있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사실 브랜디 같은 경우는 잘 안 마시는 주종이기 때문에 위스키 얘기를 주로 할 거지만 그래도 브랜디를 빼놓고는 이 증류소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디 얘기를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 오케이, 좋아. 브랜디를 얘기를 하자면은 엑스 주인분 스티브 맥카티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 증류소를 만드실 때 돈이 엄청 많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데도 증류소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정말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충분히 가능한 금전적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기도 했다. 근데 이분이 1985년도에 증류소를 시작을 하는데 이 전에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이술 젖을 맛보다가 숙성되지 않은 그 지역에 나오는 이 오드비에 뿅 간 거야. 이게 뭐가 됐든. 근데 자기 이제 홈타운 이 오레곤 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향을 입혀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시작된 게 이 클리어 크레이크 디스틸러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류소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1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브랜디를 증류한 사람한테 나한테 7가지의 브랜디를 증류하는 방식을 알려달라. 크래쉬 코스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알려줘라. 그러니까 파박파박파박. 크래프트 증류소라는 게 오레건,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위스키 증류소가 없던 시절이잖아. 85년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증류소를 막 조그마한 작은 스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그래 해봐. 그때는 이 크래프트 디스틸러라는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막 와인하는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막 진짜 그때는 이제 으쌰 했다라는 그런 말이 많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때 1985년도에 이 사람이 시작을 하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퀄리티 컨트롤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그 하이탐에 가가지고 그 더글라스 퍼 브랜디 있지. 솔잎향 들어간 브랜디. 이게 결국엔 솔잎향이 묻혀진 브랜디인데 그게 왜 재밌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발효하는 과정에서 솔잎을 넣고 증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증류액을 다 하고 끝부분에 솔잎향을 해가지고 묻히는 경우가 있지. 인퓨징이지 그건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은 2개 다 했어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크루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솔잎을 따가지고 거기다 이제 인퓨징을 시키는 거야. 그 발효주에다가 실험을 한 거구나.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만에 만든 제품이 그게 된 거야 결국은. 근데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그런 더글라스 퍼 브랜디, 뭐 크러쉬워서 체리 브랜디인데 체리 브랜디를 할 때 씨앗까지 넣어가지고
가지고 하는 거야. 정말 꽂히면 제대로 꽂혀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클리어 크릭의 포트폴리오가 확 죽어버렸어. 진짜 줄어들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 포트폴리오를 봤었으면은 큰 증류소한테 인수인계 당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짝짝짝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조 설리번 하는 말이 그라파를 만들려면은 자기네 증류 기계가 디렉트 파이어였다는 거야. 이 옛날 직화, 그지? 근데 이제 그 오레곤 파이어 디파트먼트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바꾸세요 해가지고 기계를 최첨단 스팀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라파를 만드는데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더라고. 그 시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다른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 시스템으로 가능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이 그라파라는 거 자체가 이 와인을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이 이렇게 압축을 한 건데 그거를 끓일 여전히 탄다는 거지. 그 기계가 이 직화를 안 썼을 경우에는. 위스키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 위스키로 넘어가자. 뭐 두 개가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다른 것 같아. 이 뭐 타겟층도 완전히 다르고 이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이 카테고리가 생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스카치도 아니고 버번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black sheep of the family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조금 미운 오리 새끼. 그런 말이 많았는데 나는 이런저런 아메리칸 싱글 몰트를 진짜 한 5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마셔봤거든. 그때는 지금은 더 많아졌지 증류소들이. 근데 그때는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마셨는데 이 증류소 제품은 진짜 그걸 가지고 놀아.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생각보다는 스카치에 되게 가까워. 정말로 가까워.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이거는 아메리칸 싱글 몰트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맛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맞아. 우선은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게 뭐냐? 아메리칸 미국에서 만들어진 싱글 한 증류소에서 몰트, 그러니까 메가 보리를 만든 그런 건데 이 아메리칸 싱글 몰트 외에도 월드 위스키가 많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타이완ese 싱글 몰트, 인디언 싱글 몰트, 자파니즈 싱글 몰트, 코리안 싱글 몰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의 싱글 몰트가 됐든 아직 규정 같은 게 잘 안 잡혀 있는데 아메리칸 싱글 몰트도 같은 문제점이 있거든. 이게 규정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아메리칸 싱글 몰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증류소들 뭐 예를 들어서 벨콘스, 웨슬린, 뭐 한국에 들어갔다는 그 버지니아 디스틸링 컴퍼니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걸 규정을 좀 정하자. 왜냐하면은 아웃라인이 있는 게 좋지. 규정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익스페리멘털하게 맛있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걸 악용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럼은 진짜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럼이라 하겠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맛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럼은 정말 맛있는데 너무 나쁜 럼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커뮤니티가 이제 American Whiskey Single Malt Committee 거야. 이 맥카티스가 다른 아메리칸 싱글 몰트랑 완전히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스티브 맥카티가 결국엔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거블린 16 요거에 뿅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보리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자기가 지금 증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만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기후도 비슷하긴 하다. 비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점 하나가 이제 피트지. 지금까지는 다 동네 과수원에서 과일을 갖고 온단 말이야. 또 현재까지도 모든 제품들은 다 진짜 한 10마일 반경 내서 다 갖고 온다 그래서 한 가지 빼고는 내가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과일은 구하기 힘들어서 좀 멀리서 한 100마일, 200마일 내로 갖고 온다고 하셨는데 모든 걸 로컬로 하려고 노력하는. 맞아. 그게 터와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트도 이제 패시픽 노스웨스트 피트를 사용하자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피트를 사용하는 거는 피트를 이제 보리를 메가 과정을 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피트를 주면서 이걸 훈제해달라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 몰팅하우스에서 죽어도 우리 집에 피트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피트는 있는데 그 피트를 입히는 순간 이 그치. 다른 거에 다 묻어난다 이거지. 너희 그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쓰는 순간 이제 나머지 그것도 말이 돼. 청소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데다가 한번 베었을 때 아무리 뺀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결국에는 아일라 쪽에서 벌써 피트가 입혀진 멀티 바리를 갖고 오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터와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식이 아니고 스카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돈이 더 생각이 드는 거야. 많았어야 되네. 그치, 자기가 그 내가 그 멀팅 하우스를 만들었어야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오레곤 오크를 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보리에 입히는 피트는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크통을 내 동네에서 나오는 오레곤 오크, 가리아나 오크를 쓰겠다. 어떻게든 로컬의 냄새를 나는 근데 이게 가리아나 오크라는 거를 여기를 통해 가지고 먼저 접한 건 아니야. 먼저 접했던 거는 웨스트랜드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메리칸 위스키 싱글몰트로 많이 더 알고 있는 거 웨스트랜드가 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 생각해보면 거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데 니네끼리 더 맛있었다 하니까 우리가 가리아나 오크를 더 오래 썼고 이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하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지. 너가 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분들이 제일 초창기로 이 아메리칸 싱글 몰트를 만들었다는 말이 많거든. 근데 그거를 뭐 1985년도부터 증류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1994년인가 1995년 그 정도야. 그러니까 발콘즈, 웨슬린 그 사람들은 뭐 아직 증류소도 설계도 안 했을 때거든. 근데 조 설리번이 마스터 디스틸러가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 맥카티즈를 처음 만들었었을 때 가리아나 오크를 쓰긴 썼는데 무조건 테러와를 한번 입혀보려고 이게 실패했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뭐라 그러지 뒷감당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스티브 맥카티가 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대. 왜냐면은 이 배럴을 만들고서는 이 가리아나 오크가 쓸 게 안 되구나. 그래서 브랜디 숙성하는 데라도 쓸 수 있도록 이제 토스팅이나 뭐 찰 같은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식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하나가 자기의 작품이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 방문했을 때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맛있었어. 이걸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는 진짜로 시중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배럴하우스가 완전히 보물창고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제일 맛있게 마셨던 애플 브랜디가 레어즈 싱글 캐스크라 했잖아. 여기 8년짜리인가 10년짜리 그 애플 브랜디 숙성시켜놓은 게 진짜 맛있었고 또 여기 내가 그 맥주를 증류해가지고 이제 배럴에 넣어놓은 비어 시놉스지 결국에는 그런 것도 진짜 배럴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오레곤 싱글 몰트도 시중에 팔리고 있는 건 흰색 레이블이야. 희석이랑 블렌딩을 시켜놓은 조금 더 무난한 그런 캐릭터고. 그럼 이거는 그냥 인하우스 온리였던 거야? 이거는 이제 스토어픽 싱글 캐스크인데 캐스크 스트렝스로 내보내는 거 구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못 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받은 지 거의 또 1년이 돼가거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는 쿠릴라랑 라가블린 중간 지점. 그러니까 피트가 강하지는 않은데 이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되게 좋아. 쿠릴라 쪽보다는 약간 그 시트러스 향이 좀 더 강하다 그래야 되나? 이 가리아나 오크 같은 아니 난 그런 거 같잖아. 오히려 약한 거 같아 난 개인적으로는. 그래? 나는 오히려 약간 바닐라 같은 맛이 많이 나. 쿠릴라나 뭐 케이크라는 뭐 이런 계열은 나는 약간의 그 시큼한 맛?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라가블린이랑 더 비슷할 수도 있었는데 라가블린보다 약간 피트가 조금 더 잘 살아있는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 이 가리아나 오크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닐라 향이 진짜 많이 묻어나오기로 유명을 해. 근데 나는 가리아나 오크에서 바닐라 향이 묻어나온다고 한 번도 못 느꼈어. 그냥 진짜 너가 생각하는 바닐라랑 내가 생각하는 바닐라랑 다른 것 같아. 야 바닐라만 많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피트 향이 앞에서 쳐주기도 하지만 되게 좋게 쳐줘. 러프로이그나 알백 프로파일은 아니고 완전 아니야. 라가블린이나 쿠일라 아니면 케이크란 같은 맞아 딱 그 정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전혀 뒤지지 않는 프로파일이야. 아무튼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한 3년에서 4년 숙성된 싱글 캐스크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이 3, 4년 정도 이 정도 제품이 나올 수 있으면 이거를 진짜 막 뽑아내가지고 진짜 아메리칸 싱글 몰트라는 거 유명한 거 다 마셔보면은 이 정도의 급이 안 나와. 근데 그거는 우선 피트를 안 입힌다는 문제점이거든. 근데 피트를 입혀도 이 피트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 미국 싱글몰트 중에 피트를 입히는 데 많이 없지. 많이 없어. 그리고 피트를 입히더라도 여기 막 또 있긴 있어? 웨슬랜드 거기는 피트를 입혀. 근데 피트를 입힐 때 어떻게 피냐면은 이 매시비를 한 20%만 피트 몰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은은하게 묻어나오지 한 부분이지 이것처럼 막 아일라처럼 갖다 때려치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피트를 마실 거면 이런 식이 더 좋거든. 그냥 나는 피트를 매일 마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막 강렬하게 뭐 그게 담배째 맛이나 뭐 훈제 향이나 철거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팍 묻어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증류액은 나는 정말로 너무 좋아. 정말. 내가 피트를 요즘은 진짜 많이 안 마시고 있긴 하지만 난 요즘 피트를 마시면 약간 그냥 조금 옥토버 조금 마시고 말거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피트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트는 정말 강렬하게 그냥 쏴버리면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피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것 같단 말이야. 옥토버처럼. 근데 약간 피트를 살짝 낮추고 다른 거의 맛을 보여주는 게 더 힘들다 생각하고 그냥 피트 자체가 너무 강렬하니까 피트 맛이 나는데 다른 맛이 나. 이게 되게 힘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바닐라를 느꼈잖아. 근데 바닐라랑 탄맛이랑 같이 존재한다는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그거의 밸런스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맛이 한 맛에 나는 순간 좋은 밸런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피트 위스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러면 넌 예를 들어가지고 버번통에다 숙성시킨 뭐 러프로이그 10이나 아니면 뭐 알백 10 같은 거 그런 거에 마셨을 때 거기서 바닐라 향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 최근에 내가 알백이나 라프로이그 같은 손도 안 되거든? 지금 라프로이그 그 캐스크 스트레스 있는데도 손도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얘 처음에 첫 바트를 오픈했을 때랑 끝에 맛봤을 때랑 맛 차이가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배치마다 맛이 다른 게 난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 왜냐면 기본적인 캐릭터는 갖고 있대 맛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맛이 있든 없든 나는 배치마다 맛이 조금 다른 게 재밌어. 특히 피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왜냐면 피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질리는 맛이기 때문에 좀 약간 배치마다 기복 차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쉐리 또 맛있는 것 같아. 쉐리 같은 경우는 배치가 항상 맛이 기복 차이가 있잖아. 맞아. 근데 맞아, 피트는 맞아. 그런 게 좀 없으려고 노력하는 게 라프록이나 아드백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두 병 더 마시고 난 다음부터는 굳이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러면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사실 저희가 그분을 오레건에서 만나 뵙기도 했고 증류소 투어도 시켜주셨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배럴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맛보게 해주셨잖아. 넌 거기서 뭐가 제일 인상이 남았어? 이분께서 이렇게 싱글 캐스크 4개를 따라두고 그냥 맛보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4개 다 마셔보고서는 싱글 캐스크가 다 같은 증류액이라고는 느꼈지? 그러니까 같은 증류소에서 나왔다는 거랑 느꼈는데 근데 차이가 꽤나 심했어. 근데 그건 어떤 증류소도 맞지만 이게 차이가 심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뭐 약간 그 이끼 향이 되게 강하던가 하나는 뭐 오크 향이 좀 강하던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 증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제 리서치를 하고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오크에 이 오크 통이 몇 번 썼던 거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점도 있고 그냥 그분께서 그냥 다 같은 날 증류한 건데 그냥 통만 다른 거라 그랬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오레곤 오크가 그 정도로 진짜 이 강렬하고 진짜 진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진짜 아직까지도 가리아나 오크라고 누가 this is aged in Gariana oak 하면 난 절대 손 안 댈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 가리아나 오크 잘 숙성된 건 맞는데 내가 다른 거 마셔봤던 가리아나 오크는 진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가리아나 오크는 진짜 내가 알기로는 가리아나 오크를 쓰는 곳은 이 2군데밖에 없을 거야. 아직까지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가리아나 코스크는 맛이 이상이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매력일 것 같아. 왜냐면은 일반 통을 쓰면 다 맛이 똑같은데 그 통을 썼는 거 맛이 이상해. 그럼 그걸 컨트롤만 잘하면 새로운 스타일의 그걸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은 들어. 나는 그런 게 있었다. 나는 사실 여기 갔다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조하고 케이틀린 그 두 분이 있었잖아.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에서 밀어주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왜냐면은 시중에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맛을 보게 해주셨잖아. 그 비어 시럽 같은 것도 그러니까 캐틀린 같은 경우에 그 비어 시럽을 되게 좋아하셨잖아. 근데 그걸 내보내고 싶은데 못 내보내게 해가지고 please email them 막 이러면서 아직도 이메일 안 썼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또 우리가 김장수님이랑 그 크래프트 브로스랑 같이 증류한 거를 갖고 가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게 드셔주셨고 그분들은 되게 뚜렷하게 이게 맛있는 거다, 이게 트렌디한 거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 좀 많이 안 밀어준다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예를 들어서 브랜디 같은 것도 에이징한 거가 맛있잖아. 우리가 레어리즈 같은 맛있어. 것도 캐스크 스트링스 같은 거 얼마나 맛있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푸시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런 걸 안 내보낼까? 나는 되게 아쉬운 게 이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 이 보물창고 안에 맛있는 너무 배럴들이 맛있었어. 많어. 근데 그게 상품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핫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MGP에서 버번을 갖고 와서 숙성을 하고 있더라고. 난 그게 되게 조금 아쉬웠어. 왜냐하면은 그거를 하면 잘 팔리지. 근데 그걸 함으로써 이 Clear Creek Distillery가 조금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Beer Schnaps든 뭐 애플 브랜디든 그렇게 내보내면은 조금 더 잘 팔린다면은 나는 여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국에 대한 문화를 되게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셨어. 막걸리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한국 거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좀 약간 인간적으로 이분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강하게 생각했던 경험이어가지고 이런 증류소가 떴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사람 좋은 증류소는 그런 걸 만들 때도 정말 사랑 담아서 만드는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근데 난 그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스티브 맥카티라는 분이 증류소를 세우셨잖아. 그리고 이제 조 설리번을 마스터 디스틸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런 그 비전이나 이런 그 패션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게 난 되게 그래서 그분이 하이를 하셨겠지. 하셨겠지. 하지만 그게 참 그 사람 뽑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증류소. 그러니까 뭐 증류소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는 결혼도 똑같고. 나한테 하는 말 같다 좀. 너한테 하는 말이야. 난 결혼 잘한 것 같아.
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오레건에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유명한 위스키 바가 있는데 시애틀에 위스키 레디에이터 거기 가시면 아마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갔을 땐 마실 수.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흰색 레이블. 이거는 근데 그것도 맛있었어. 이번 주 복권 당첨금으로 흰색 레이블을 살 거야. 나는 그러면 넌 브랜디를 사. 난 솔립 브랜디를 하겠어.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 올렸다고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고 인터뷰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그거 자체만 해도 너무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해. 아 쿠시 형아가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거 싫어하시지? 쿠시야 다음에 또 만나요 해.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쿠시는 얌전한 것 같지만 지금 옆에 이 깽판을 다 부리고 아유. 사랑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